안녕하세요. 죽주클럽입니다. 자, 오늘 일단 장이 안 좋았죠? 근데 저는 좋았어요. 제 계좌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드디어 뭐 전체적인 그 윤곽 내년 윤곽이 나왔다고 보고요. 오늘 사실 뭐 제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저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대주주 오늘이 요건 마지막 날인 거를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좀 털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제 예상은 좀 일단 틀렸고요. 그래도 일단 지수적으로나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코스닥에서 오늘 시분봉을 잠깐 보면요. 잠깐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한 12시 밥 먹고 나서 쭉 밀리고 마지막에 조금 올렸죠. 예. 뭐 사실 요런 차트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려고 하다가 항상 장 마지막에 미끄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네이버에서 어디가 좀 샀나 좀 볼까요? 네이버 코스닥을 가시면 여기 보면 개인이 이제 9천억, 외국인 기관이 엄청 샀죠. 프로그램도 사실 따라 사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개인이 9천억을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죠? 지금은 지수가 어때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 코스닥 기준으로도 사실 전고점 950포인트도 찍고 내려왔고,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게 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낮게 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가격을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조금이라도 낮게 사고 싶은 심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개인이 대주주 물량으로 9천억을 던졌어요. 코스닥만. 그러면 제가 기관 투자자예요. 물량이 얼마 없다고 하고 외국인 투자자예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조금 기관 투자자보다 많고 기관 투자자는 사실은 물량을 거의 다 털렸죠.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마지막에 여기 상승분을 여기서 파란복에서 다 던졌거든요. 거의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예요. 항상 모든 거는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놔야 돼. 제가 기관 투자자예요. 오늘 개인이 9천억 던졌어요. 계속 던지고 있어. 왜냐면 대주주 그를 회피하기 전에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 결정하는 날이니까 10억. 예,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으신 분들이 던진 거죠. 실질적으로.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막바지까지 갖고 있다가. 그 전부터 계속 던졌겠지만 어쨌든 막바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대로 받아가면서 지수는 보합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관 투자자였어요. 개인이 던져.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감정을 못 느끼십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날이나 여기서 잠깐 조정 오는 뭐 내 마녀의 날이나 뭐 이런 옵션 만기일 같은데 기관이 막 4천억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개인도 같이 투매하고 막 해서 지수가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줄 지수가 출렁합니다. 다시 올라가지도 않아요, 잘. 출렁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9천억을 던졌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다 받았어요. 심지어 거의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장을 못 맞췄다고 사실 뭐 힘들어하시고 뭐 그럴 거 아니라 이제는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가 조정이 오는 순간 다 받아주겠다는 거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내년에 더 큰 장이 올 거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아니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예요. 근데 내년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장이. 1월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개인이 9천억을 던졌어. 오예, 좋아. 그러면 지수를 더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830까지 하고 공포에 더 던지게 해서 개인을 다 던지게 한 다음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해가지고 개인들을 다 탈탈 턴 다음에 눈물 쪽쪽 뺀 다음에 다 여러분들 그 뭐지 증권 계좌 다 이제 다시는 다시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되지. 아우 차라리 예금을 들지 내가 뭐하러 주식을 했나 이런 감정을 정말 탈탈탈 털면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탈탈 털겠죠. 근데 평소 같으면 정말 평소 같으면 이렇거든요. 다 던져요. 정말 미련 없이 던집니다. 예, 우리 10월 달에 10월 말에 이렇게 던지듯이 저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밑도 끝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냥 던져요. 왜? 그들은 그들은 이미 포지셔닝을 바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개인이 9천억을 던졌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산 이유는 이들의 포지셔닝은 매수 포지셔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하여튼간 1분기까지는 어쨌든 간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준이 오늘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1월에 여러분들 호황이 올 거다. 뭐 몇 번의 조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코스피는 3천 가고 그죠? 코스닥은 1000, 뭐 1100, 1200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근거가. 그 근거가 오늘 드러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예상한다, 뭐 한다, 좋아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상이죠. 예상 뭐 그런 뭐 컨센서스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예상치 뭐 리포트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드러나야지. 현상으로 드러나야죠.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수급. 오늘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죄송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인이 대주주 물량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9천억이라는 돈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아마 나는 내년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적극 매수의 위치에 왔다. 내일장 너무 뻔하지 않나요? 당연히 대주주 그죠? 대주주 네?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겠죠. 아니, 차익 실현한 거 내일은 대주주 요금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개인은 살 거고 기관은 배당 받았으니까 팔겠죠. 예, 배당 받고 중요한 거 하니까 팔겠죠. 외인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내인은 개인은 100%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9천억이라는 돈이 과매도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그 항상 매년 보통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12월에 개인이 던졌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올해도 아마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물량 턴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예상하고 했던 거라서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유튜버나 또는 뭐 증권사, 방송사나 뭐 전문가분들 다 비슷하게 예상합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 일단 배당 물량도 좀 있을 거고요. 왜냐면 기관은 배당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사실은 증권에서 뭐 남기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2% 3%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도 되게 상당히 큰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럼 이따가 제가 또 증권 플러스에서 기관에 뭐 샀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답이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럼 보러 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거 보기 전에 일단은 외환 볼게요. 외환 일단은 1,100원 이하로 떨어졌죠? 한번 차트를 볼까요? 역시 그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구는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럼 다시 하향 추세로 내려간다. 모든 거는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흐름이에요. 결국은 다시 꺾이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잘 봐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런 추세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건 파동 이론은 그래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 파동 이론은요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뭐 증권이 뭐 미국이 뭐 100년 역사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게 파동 이론이에요. 자, 지수 선물에 investing.com 앱에 지수 선물에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빅스 지수는 항상 공포 지수라고 했죠. 사실 이것도 보세요. 이미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 꺾고 내려오고 있죠. 네. 공포지수 내려가면 내려가서 당연히 좋은 거죠. 뭐 미국이 뭐 사실은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경기부양책에 9천억 달러인가 그죠? 뭐 사인을 했다고 뭐 하죠. 일부 뭐 더 했어야 된다고 뭐 하는데 어쨌든 일부 뭐 어쨌든 통과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주별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죠? 주급이나 뭐 렌트나 뭐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요대로 보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까지 봤고 증권플러스에서 대체 기관이 뭐 샀나 한번 볼까요? 자, 증권플러스의 증시 동향 이건 뭐 다른 앱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편해서 요거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기관부터 볼게요. 오늘 기관 많이 샀으니까.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샀는데 일단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 상승이랑 별 상관없죠. 어째 제약바이오 다 맞네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사실 초반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초반에 엄청 올랐었어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가 마지막에 좀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꺾인 것 부분이 있어요. 시즌도 마찬가지고 뭐 LCB 사실 지수의 상위에 뭐 시총 대부분이잖아요. 시젠, 셀트리온, 알테온 다 아이고 이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지수 하락은 요놈들 때문에 하락이 일어났다. 시총 상위주. 자, 오늘 KMW 갔네요. 자, KMW 무슨 주입니까? 일단 뭐예요? 5G,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제넥신 이런 건 다 레코퀸 바이오는 다 뺍니다. 에코프로, 자, 2차 전지, LNF 2차 전지, 삼천당 바이오 다 빼겠습니다. 상강 M&T 갔네. 자, 오늘 뭐 공시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풍력이죠. 풍력. 풍력 그럼 우리 풍력 관련주 뭐 갖고 있을까요? 내일 한번 도궁구 SNC 조정하면 좀 사봐야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이런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그죠? 수급이 들어올 때 결국은 다 간다는 거예요. 동진 세미캠 반도체 이쪽이 MLCC 관련주죠. 반도체 MLCC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T팜은 CMO 관련주고 미디어 중국 관련주 첨보 아니 뭐 2차 전지 우리는 나노 신소재를 갖고 있죠. 이게 항상 여러분들 그럼 저는 주도주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고점이잖아요.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일단 단기 저항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나노 신소재가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건 뭘 사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2차 전지 5G 정도는 일단은 다 맞다 오늘. 얘네들이 배당 주겠습니까? 배당 주는 애들이에요? 배당 안 주는 애들입니다. 줘봐야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중국도 휴젤 다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어 CJ ENM 다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 좀 담아 놓은 거죠. 엔터주 그죠? 엔터주 담아 놓은 거예요. 그죠? 엔터주 담아 놨습니다. 바이오는 제가 안 본다고 했습니다. 바이오는 다른 채널 갔으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그죠? 엄청 재밌다고 하죠. 스위트홈. 네, 펄어비스 게임주 관련주 뭐 이런 거. 고용도 가공이 5% 나갔네요. 그죠? 와, 이것도 사실 결국은 반도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트론 카메라. 와, 근데 진짜 기관이 어마무지하게 담았네요. 음.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5G, 반도체,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중에 풍력, 삼강 M&T, 뭐는 공시가 있었지만, 좀 볼까요? 삼강 M&T? 자, 쌍끌이 했네요. 쌍끌이에서 잘 가고 있죠? 너무 고점이니까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저점인 뭐 저기 뭐지 동국 SNC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조정이 와서 좀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일단 좀 봅시다. 리노공업 반도체죠. 네. 야, 그쵸? 반도체 후공정. RFHIC 5G 덕산 네오룩스 얘도 반도체. OLED. 저 맨날 헷갈리네요. OLED. 네페스도 시스템 반도체. 그죠? 네페스. 갖고 있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네요.
결국 솔브레인, 그죠? 솔브레인도 반도체, LB 세미콘 반도체, 그럼 반도체도 사실 많이 담았네. SN, STEC, 얘가 조금, 그죠? 그 다음에 KHH 바텍. 자, 오늘 이게 같다는 얘기는, 우리 뭐 들고 있나요, 이거?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결국은 내년에 주도주 중에 하나가 일단 폴더블은 가지고 갈 것 같다는 거고, 오늘 보세요, 쌍끌이. 자, 세경, 아니, 그럼 우리 주도 일단 봐야 되겠네. 일단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예, 근데 저희가 진짜 포트가 좋네요. 뭐, 아니, 나는 사실 뭐, KH 바텍 갖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KH 바텍도 지금 차트가 좋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추세 전환했죠? 그리고 유상향하고 마지막에 돌파할 때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사실 이거 조종을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세경 하이테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는 세경 하이테크를 보고 있었던 거고, KZ 바텍은 사실 힌지, 폴더블 힌지 관련된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KZ 바텍이 돈도 들어오고, 그죠? 뭐 제가 어제 그 중에 그 열분기 열분기 얘기도 하고 백화점 얘기도 하고 해서 좀 뭐 뜨끔하셨다는 분도 있고 뭐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일단 우상향 재료는 당연히 있어요. 얘는 힌지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예요. 근데 긴 시간 했다가 결국은 위쪽으로 다시 차트를 돌려 나가고 있는 시점에 돈이 연태까지 안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 얘기는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22,000원까지는 거뜬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예,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뭐 폴더블 얘기나 뭐 상소문 관련해서 상소문 에디션 나올 때마다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더 길게는 뭐 2차는 당연히, 그죠? 25,000원까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저점에서 뭐 이미 물리신 분들은 저점에서 물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뭐 제가 따로 뭐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세경 하이테크를 우리는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선택 옵셔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얘나 세경 하이테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뭐 또 비슷한 얘기로 뭐가 있을까요? RFHLC 볼까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이 고점이잖아요. 제가 사라고 추천드리겠습니까? 못 드려요. 예, 전고점 뚫는다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어디 있어요? 어디 아까 뭐 있었죠? KMW 이런 거 보세요. KMW도 사실은 뭐 기본 뭐 단기로 지금 여기에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요만큼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들고 있나요? 사실은 저 R&D 테크놀로지 가고 있잖아요. 그건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매수세가 좋아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라고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런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KH 바텍은 괜찮네요. KH 바텍은 들어가 볼 만하겠네요. 나도 살까? 괜찮네요. 진짜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럼 세경 하이테크가 울 것 같은데. 콜마 콜 콜마 BNH, 이게 뭐 미국 중국 화장품 관련주죠. 예. 얘도 지금 근데 얘는 사실은 아직 하락 추세를 돌파 못했어요. 전 아직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하락 추세 돌파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돌파했다? 아닙니다. 예, 아직 돌파 못했어요. 돌파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 아직 돈도 안 들어왔어요. 예, 얘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건 가지 말자는 거죠. 오이 솔루션 대장이죠, 5G. 그러니까 이런 5G 대장 같은 경우 돈 보세요,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대장 내년에 정말 2배 간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주는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점에 사가지고 한 요 정도에서 팔고 그냥 한 20% 먹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말지, 막 뭐 고점에서 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KH 바텍 살까 뭐 이랬던 게, KH 바텍 같은 거 보세요. 어딨니? 아이씨, 어디 갔니? 이것도 봤잖아요. 여기 있네. 보면 지금 일단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갔잖아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탑 돌파하고 올라갔잖아요. 우상향 차트 거리고 있고 마지막에 돈 들어왔고, 네, 그죠? 그럼 3박자 다 들어간 거죠. 1, 2, 1, 2, 3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라 조정이 오면 한 번에는 안 갈 겁니다. 어차피 조정이 올 거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조정이 오면 요거 한번 매수 타이밍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괜찮네요. 세경 하이테크와 동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백화점 되나요?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괜찮은 거는 과감하게 가져야 돼요. 뭐 아까 전 영상에선 사지 말라고. 아, 텔콘 RF제아가 너는 진짜 오늘 기관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 매수세 보이세요? 근데 왜 차트가 안 가? 참 이런 종목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참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관의 매수를 믿고 기다릴 겁니다. 얘네는 그냥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냥 사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있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 대단한 게 이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보합도 아니고 사실 0.35% 하락이에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기관이 이렇게 샀는데,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예, 그죠? 하지만 요거는 시간을 좀 보내볼게요. 왜냐면 지금 손절 타이밍은 늦었고 이미 그 다음에 손절하려고 보니 매수세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는 뭐 최대 실적 아마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아난티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아티아이랑 그 다음에 그 아난티, 이건 대북주죠. 네, 대북주. 아우, 야, 이것도 기관에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기관이 내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저기 뭐지? 통일에 관련돼서 안 할 수 없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예전에 학생회도 출신이고, 뭐, 통일부에서 지금 엄청 뭐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인은 잠깐 볼게요. 오늘은 기관을 좀 길게 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관이 코스닥에서 6천억을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5G, 2차전지, 그린 뉴딜의 상강 M&T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강 M&T 중에 분명히 풍력이 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풍력을 내가 분명히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동국 SNC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자, 똑같네요. 알테오젠 헬스케어 뭐 똑같고, RNF 요것도 뭐 2차전지죠? 2차전지 똑같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반도체인데 얘네는 홀딩스를 갖고 있고 솔브레인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스보다는 홀딩스는 지주사니까 솔브레인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절 모르죠. 상강 M&T 똑같네요. 그죠? 사실 근데 오늘 공시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요. 상하 프론테크 사실 이것도 우리 2차 전지, 그 다음에 CJM, ENM 이게 뭐 사실 뭐 스위트홈, 뭐 김감비 작가의 뭐 그렇고, 현대바이오는 뭐 코로나 치료제, CJ는 진단키트주,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인텔리안 테크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엮였는데 저는 뭐 별로 안 좋아. 여기는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네요. 자, 보니까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2차 전지, 옵트론텍도 카메라 쪽인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스마트폰 카메라, 시즌 진단키트,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그 다음에 LB세미콘, 인터플렉스는 휴대폰 관련주. 그러면 결론적으로 휴대폰 관련주가 가겠네. 세경도 가겠네요. 자, 휴젤 아까 중국 관련주. 연태까지 좀 저평가돼 있어서 좀 외인하고 기관이 좀 샀죠. 기관이 많이 샀네요. 개인이 다 털리고 있는데 사실 휴젤도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좋다는 건데, 사실 여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뭔가가 있으면 얘도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만 원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그 유일한 보톨리눔 톡신 판매 허가가 된 유일한 회사가 휴젤입니다. 근데 지금 휴젤이 그 보톨리눔 톡신 균주 관련의 이슈가 있죠. 뭐 대웅하고 메디톡스하고 뭐 소송 중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대웅이 사실은 졌지만 이겼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졌지만 이겼다, 뭐 20개월인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졌지만 이겼다는 말도 안 되는 뭐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던데, 결국은 휴젤은 균주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중국 판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실은 중국 판로의 기대감으로 한번 갔거든요. 실적으로 저는 어마무지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소개해서 매수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왜 가냐면 중국 관련주예요. 다 화장품. 콜마 B&H 똑같은 주예요. 근데 얘는 보톨리눔 톡신 이게 중국의 그 보따리상 중으로 이제 중국에 몰래 이제 중국이 성형 엄청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형하는 거에 이상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보톡스가 짱이래요. 근데 보톡스 중에 중국의 약품들은 별로가 아니라서 사실은 야매. 집에서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맞는 거. 예, 야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는 이 휴젤 1위랍니다. 예, 근데 공식 판호가 열렸으니까 그 중에 몇 프로만 해도 지금의 시총은 뭐 껌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휴지를 자꾸 소개하게 되는데, 기업 소개하게 되는데, 휴젤이 외국계, 뭐, 저기, 회사, 베놈이라고, 예, 근데 우리 영화 베놈 말고요. 어쨌든 뭐 그 회사인데, 거기서 외국계에서 70% 정도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있으면 알고 계시고, KH 바대가 똑같네. 그죠? A스토리. A스토리 제 아픈 기억이. 제가 6,000원일 때 들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주식이 눈물 나죠? 제가 이 A스토리가 킹덤 2 대박 날 때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어쨌든 BH 휴대폰 관련주죠. BH도 차트가 좋네요. 근데 아직 추세 돌파한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보합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 별 의미 없고요. 수젠텍, 진단 티트 관련된 줄 뭐 다 박살나고 있죠. RFHIC 똑같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5G, 첨보 2차 전지. 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뭐 웨이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많이 안 샀기 때문에 결국 웨이는 꾸준히 살 거고,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에요. 근데 지금 기관이 많이 들었고, 기관은 결론적으로 나는 대놓고 신호를 준 거예요. 대놓고 신호를 줬는데 그거를 못 알아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전문가의 얘기, 남의 얘기, 흘려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팩트를 알고 가셔야 돼. 그 팩트가 뭐냐? 돈이에요, 돈. 시장은 무조건 돈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주식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식이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비트코인이랑 별반 다른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뭐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주식이 올라서 거품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식 모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주식을 좀 더 배우셔야 하는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돈의 흐름의 경제예요. 예, 돈의 흐름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냐, 시장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느냐의 규모의 경제지, 돈의 규모의 경제지, 그게 정말 실질 경제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로 기업 가치랑 주식 가치랑 1대1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주식이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코스피에 있는 흔히 말하는 가치주예요. 예,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랑 청산했을 때 그게 가치가 주식 시총이랑 1대1이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은 미래의 가치, 돈의 가치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주식을 투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미래의 가치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돈의 흐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결국은 그 주식이 오르게 돼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격분했는데 차분하게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가량 길게 얘기했는데 너무 제가 신나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주식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없거든요. 보통은 어떠냐면 오늘같이 개인이 던지면 기관 외인도 던지고 주식이 막 3% 4% 들어간 다음에
뭐 오늘 같으면 4% 간 다음에 지수 기준으로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기관이 왜 던졌을까요? 개인은 던졌다 칩시다. 라는 싸매는 고민을 없애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계좌가 좋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힌트를 다 준 거야. 아니, 시험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들 오지선다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오지선다 중에 하나 찍으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찍어요? 아닌 거부터 지워가잖아요. 그잖아요. 모르겠으면 아는 거부터 지워가잖아요. 예, 지금 사실 제가 있는 것 중에 답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맞지 않는 건 지워가야죠. 내 종목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2차전지, 5G,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워가야죠. 혹시 줍줍님도 오리온 갖고 있잖아요. 오리온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제가.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어차피 기관 투자자가 할 거니까 이따가 종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좀 길게 했는데 죄송하고요. 항상 제가 길면 왜 죄송하다 그러면 보기가 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듣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 요만 하겠습니다. 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